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은 네이버로 금융 공부하기입니다. 이 강의야말로 여러분들께 그 시험에 출제가 되거나 금융 자격증을 치는데 도움이 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금융 공부는요, 특히 재테크, 금융 쪽 지식은 사실 네이버만 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네이버로 공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금융은요. 네이버로 우리가 금융자산관리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입니다. 우리 메인 화면에 보면 메일, 카페, 블로그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탭 중에서 증권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그 증권. 옆에 보면 부동산도 있고 지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증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을 클릭을 하면 합니다.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 9월 1일자 화면입니다. 9월 1일자 화면을 보니까 장은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증시 보니까 코스피가 3,200을 넘었네요. 다시 회복했네요. 3,200을 넘어서 장이 끝났네요. 우리 이 화면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홈 화면에서 공부를 할 영역은요, 첫 번째,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 주요 뉴스가 있습니다. 이 주요 뉴스에서는요, 그야말로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주식에 관련된 투자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뉴욕 증시 등에 대해서 시황을 이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그 최근 들어서 내용들이 더 최근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해외 증시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 세계 시황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알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량 상위, 그러니까 많이 사고 팔렸던 주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뭐가 제일 많이 팔렸고 뭐가 제일 많이 샀나,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제일 사랑받는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거래량에 대한 상위 종목들도 나오고요. 근데 옆에 보면 상한가, 하한가 종목들도 나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은지, 어떤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는지, 하한가로 마감했는지 그에 따라서 내 투자 전략도 세우고 그런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밑에 펀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간접 투자, 펀드로 간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간접 투자가 가능한 펀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위 펀드, 그리고 해외형, 국내형 이런 펀드들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이겠죠. 이 네 번째 오늘의 증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증시의 시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황, 증시 시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선물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몇 종목이 하락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증시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업종 상위, 그러니까 상승 상위 업종들입니다.
상승 상위 업종들입니다. 이게 업종이거든요. 업종. 종목보다 업종. 그러니까 주식은 업종과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 포스코는 철강 업종이죠. 철강업이 오르면 포스코도 오르는 거죠. 대부분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어떤 업종이 하락하는지를 아는 것도 주식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밑에 테마입니다. 테마. 네. 테마라는 것은 이 테마도 업종하고 좀 비슷한데요. 테마주도 업종과 유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들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그런 테마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화면에 잘렸는데 더 밑에 화면에는 환율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리 밑으로 내려가면 환율 그리고 금리 그 다음에 유가 그리고 원유 유가 그리고 금은 구리 원자재에 대한 시세까지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이버 금융에 금융홈만 와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다.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융홈 옆에 국내 증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국내의 주식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요. 해외 클릭하면요. 우리 미국의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시장의 증시 정보가 나옵니다. 그다음 시장 지표라는欄도 있고 펀드에 대한 정보도 나오는데 리서치 쪽에 가면 또 여러 자료들이 여러 운용사나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가면 또 각종 금융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뉴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뉴스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실시간 속보도 있고요. 주요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 전망, 종목 분석, 해외 증시 다 따로 뉴스도 있고요. 많이 본 뉴스, 투자 정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뉴스를 다 보기가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뉴스 정도만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시간 뉴스. 그러니까 실시간 속보만 봐도 도움이 되는데 이 실시간 속보에는 오늘 발생했던 굉장히 요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신문, 요즘에는 종이신문 잘 안 보잖아요. 신문을 보고 싶은데 신문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수도 많고 그래서 이거 보기가 힘들다면 네이버 뉴스에 들어와서 속보의 타이틀만 봐도 여러분들이 금융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도요 금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과 관계되지 않은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면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볼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일을 할 때도 취업을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실시간 속보네요. 제가 실시간 속보를 눌렀더니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오늘 마감하고 나서 어떤 종목이 오늘 굉장히 핫했나.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코스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 3200선 회복했다. 우리 사실 제목만 봐도 되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3200선을 회복했대요. 사실 우리 3200선 무너진 게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돼서 굉장히 우울했죠. 3200,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긴축 시장의 증시 불안까지 25조 비투족 떨고 있니? 긴축이 시작됐구나. 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긴축이 시작됐고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영향이 증시의 불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던 증시였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소 전기차 수소차가 이렇게 조금 점점 우리가 실제 많이 이제 수소차가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롯데렌탈 IPO 이어서 회사채 자금 조달 속도. 롯데렌탈이 최근에 IPO란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IPO 들어왔다는 건데 IPO를 했죠. 그래서 이어서 회사채도 발행했구나. 회사채에 대해서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빚입니다. 빚을 만든 겁니다. 돈을 빌린 거죠, 채권은. 이렇게 이제 쭉 밑으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의 뉴스에 속보의 제목만이라도 보자. 하루에 5분만 하면 제목 다 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10분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에 도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서치 부분입니다. 우리 방금 뉴스 봤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뉴스에서는 속보만 보자. 속보라도 제목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리서치 부분입니다. 리서치 부분인데 이 리서치에는요. 이렇게 많은 리포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황에 대한 정보, 투자에 대한 정보, 종목 분석하는 리포트도 있고요. 산업을 분석도 해주고 경제도 분석해주고 채권도 분석해주네요. 이런 자료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작성한 자료를 우리는 공짜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보면 종목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 NC소프트라는 종목, 우리가 알죠? 이마트 종목, 삼성물산,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분석해놨대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마트 종목을 사야 될지 삼성물산 종목을 사야 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베스트 증권에서 IBK 투자증권에서 올렸다는 거죠. 아주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걸 올린다는 거예요. 첨부 파일이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료들 9월 1일자 자료니까 생생한 정보들입니다. 산업분석도 있네요. 산업분석 리포트에 보면 금융산업을 분석했대요. 그리고 건설산업을, 인터넷 포탈 산업을, 자동차 산업을, 음식료 산업을 분석했대요. 이런 자료들을 읽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다 최신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황 정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시황 정보, 오늘의 리뷰, 그리고 미증시 전망.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은 반대죠. 미국은 이제 밤에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시계로 밤에 움직이니까 전망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리뷰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저녁에 캡처한 자료니까요. 그래서 각 증권사들이 다 올려놓습니다. 이 밑에 안 나와 있지만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시황정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황정보. 제가 주로 지금 이 설명드리는 순서가 뭐냐면 제가 보는 순서입니다. 제가 아침에 또는 장 마감하고 저녁에 보는 화면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아침에 한 30분 가량, 저녁에 한 30분 가량을 내용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 분야 아직 학생이고 아직 관심이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한 5분만이라도 들어가서 메인 타이틀만이라도 꼭 보세요. 도움이 꼭 정말 많이 됩니다. 시황 정보를 들어오니까 이렇게 리포트가 있어요. 또 각 증권사에서 시황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나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다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내용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보면 IBK 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장수도 적고 핵심만 나와 있어서 이 정보만 봅니다. 9월 1일자 역시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으니 고마운 어떤 증권사입니다. IBK 정보 하나만 보는데요. 앞뒤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끝납니다. 2페이지에 그 3개의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리포트 보기 클릭하면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앞면이거든요. 두 면이 있습니다. 앞면의 상단입니다. 이만큼이 4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상단이고 앞에 하단도 있습니다. 밑에도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9월 1일 날 투자전략팀에서 이런 정보를 줬어요. 뭐냐? 증시, 전일 아시아 증시, 즉 8월 31일 요약 정보입니다. 8월 31일자 한국 증시는 이랬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랬습니다. 나와 있고 증시가 아시아 증시, 미국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미드나잇 뉴스, 중요한 뉴스, 속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코스피 200, 코스닥에 대해서 마감 종가가 나와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도 다 나와 있어요. 다우존스, 미국의 다우존스, 미국의 S&P 500, 나스닥이 얼마로 마감을 했는지 주식이 많이 떨어졌네요. 맞죠? 네, 얼마로 마감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각 나라별로 다 나와 있고요. 환율 다 나와 있습니다. 환율 동향까지도 다 나와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리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앞장 제일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제일 중요한 부분, 빨간 박스 부분 확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K 보고서의 2장짜리 보고서의 앞장 왼쪽 상단에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증시, 전일 아시아 증시, 미국 유럽 증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보고서가 오전에 나오기 때문에 전날 뉴스를 서머리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부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에 상승했다. 중국 제조업 PMI 부심에도 MSCI 지수 분기 리밸런싱 적용일 영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는 상승했다라는 거죠. 중국 증시 볼까요? 상해 종합 증시는 상승했다. 경제지표 부진에도 국제 우려에도 저가 매수세에 상승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 증시 볼까요?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델타 변이 우려로 하락했구나.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했대요. 투자 심리가 후퇴했대요. 그래서 하락을 했네요. 유럽 증시 보니까 유럽 증시는 MSCI 지수 리밸런싱 영향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했구나. 전일 전 세계 주식은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는 걸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면 하단부입니다. 앞면 하단부입니다. 앞면 하단부를 보니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금리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금리. 그래서 주요 금리 동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그렇게 외국인이 중요하다는데 외국인은 도대체 뭐 팔고 뭐 사냐 볼 수 있어요. 우리 외국인을 따라하라잖아요. 외국인만 따라해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외국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산 거, 많이 판 거 순서대로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많이 샀네, 카카오 많이 샀네, 네이버 많이 샀구나, SK 하이닉스 이런 거 많이 샀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는 그거 만드는 데잖아요. 우리 백신 많이 샀네요. 뭐 많이 팔았냐? SK텔레콤, LG화학 이런 거 팔았구나. 이런 것도 보면 좋겠죠. 그리고요. 이 왼쪽 중간에 보니까 주요 원자재 동향이 있네요. 그렇게 요즘에 원자재가 뉴스에서 시끄럽더니 나옵니다. 원유부터 나오네요. WTI, 두바이유, 원유가 내렸구나, 올랐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금, 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이게 앞면의 하단입니다. 뒷면의 상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면 상단은요. 섹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섹터. 이거는 업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업종별로 아니면 테마 비슷한 말이죠. 업종별로 테마별로에 관련된 뉴스,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이 부분을 먼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IT 부분이네요.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인가 봐요. 그래서 봤더니 TSMC도 올렸는데 삼성전자, 연도 반도체 가격, 인상카드 만지작 이런 말 떴어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주식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출처 조선일보 돼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에서 볼 때요. 이 푸른 부분을 클릭하면 원본을 볼 수가 있어요. 원본, 자세한 원본도. 여기는 지금 요점만 나와 있잖아요. 맞죠? 원본도 볼 수 있어요. 보면 두 번째도 뭐 반도체 뉴스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볼까요? IT에. 첫 번째 보니까 정말 싸네. 11번가 상륙한 아마존 무료 배송 인기 상품은 11번가가 상륙을 했나봐요. 아마존에 보면 11번가 31일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시작했대요. 11번가에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시작을 했대요. 아마존과 아마 제휴를 맺었겠죠. 그래서 아마존 상품 28,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을 시작한대요. 이거 획기적이다 맞죠? 편리한 결제 이런 것도 보인다. 한글화 서비스 돋보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 이게 어떤 주식에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디즈니 상륙 전 한국 OTT 시장 넷플릭스 천하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 국회 통과를 했다네요. 세계 첫 앱마켓 규제랍니다. 그래서 앱 시장도 나라에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네요. 10월부터 적용, 전 세계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일부만, 그러니까 뒤에 우리 섹터 뉴스였죠. 그래서 업종 뉴스 중에서 일부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요. 뭐가 있냐면 자동차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화장품도 있고요. 섹터 뉴스가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도 있어요. 금융에는요. 은행 소식들이 막 다 있어요. 그리고요. 또 2차 전지
이 섹터 분야도 있고요. 반도체 분야도. 반도체는 IT 쪽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그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한 장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우리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갈 때, 면접을 보러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하세요. 이 중에서 CEO가 물어볼 만한, 면접관이 물어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네이버 금융 쪽에서 증권 쪽에서 공부를 할 게 많다.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리서치 자료 이런 걸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역량에서 강의에서는 우리 금융위험 관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재테크 자산관리 정보를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내용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꼭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금융에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상식들 많이 올려드릴게요.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는 되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주 강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제 연락처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